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남에서 광양시의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도시로서 유입 인구가 많았는데 취업과 생활 정주 환경 조성 여부가 청년 1위 도시를 지속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광양제철소. 노동자 6천여 명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니 20, 30대가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청년 통계를 낸 결과도 비슷합니다. 광양시의 청년 인구는 44,499명으로 총 인구의 28.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청년 인구 비율 1위 도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취업 못지않게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들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 전세를 하는데 대출을 이자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주 호응이 좋고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 창업이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편준된 산업 구조 변화도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확대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많이 취득하려고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이 양육과 교육, 생활 전반의 정주 환경 관련 행정 강화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광양은 이미지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주 환경들이 더 건강해져야 광양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더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도내 청년 비율 1위 도시로 떠오른 광양시. 산업도시의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 신청 지역에 대한 현장 평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6일까지 2019년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 신청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등 도내 15개 시군 56곳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설명과 실사, 질의 답변 등 현장 평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전국 70곳의 어촌과 어항에 2,800억 원을 들여 저반과 안전시설, 여객 편의시설, 레저 선박 계류시설과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여수시의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이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와 일자리 등 경제와 관련된 부서를 모아 기획경제국을 신설했고 기존의 행정안전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됩니다. 또 기후환경과를 복지국에 편입하고 산과 바다의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의 경제해양수산국을 해양수산노지국으로 개편합니다. 조직 개편안은 시의회 의결이 거쳐 다음 달 공포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이 이번 주에 최종 결정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과도 같은 현대차 투자 유치 협상이 과연 성사될지, 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마친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이라는 공론화 최종 결과를 받아든 광주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제출하면 광주시장이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이 찬성을 택한 만큼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소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입니다. 16년간의 논쟁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고 광주 협치 행정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운명의 한 주를 앞뒀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심사 소위가 모두 끝나는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노동계가 임금 등 두세 가지 사항에 대해 양보 없는 팽팽함을 보이자 이용섭 시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지역 노동계와 광주시가 마련한 투자협약서 안에 대한 현대차 의견을 듣고 설득에 나섭니다. 노동계를 포함한 광주시 투자유치 추진단은 내일 밤 이 결과를 보고 막판 협상을 하고 다시 14일 현대차와의 마지막 담판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주 정치권의 광주형 일자리 기반 사업 상임위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 뒤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 220여 개 지자체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선진 음식 문화 실천에 앞장설 모범 음식점 4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 음식 문화 실천 모범 음식점 4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광양시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음식 문화 개선에 필요한 각종 위생용품 지원, 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대표 특산물인 고흥 석류로 전라남도 일시군 1특화 장목 육성 공모 사업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습니다. 일시군 1특화 장목 육성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이 공모를 통해 3년 단위로 성과와 가능성을 매년 평가해 차등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은 250여 농가가 110헥타르의 석류를 재배해 전국 재배 면적의 65%, 연간 생산량은 200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7%를 차지하는 석류 주산지입니다. 서남해 청정해역에서 해마다 이맘때 딱 한 달 정도만 생산되는 김이 있습니다. 동물 내장처럼 생겼다고 이름 붙여진 곱창김인데 예년보다 생산량도 늘어 올해 김 농사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새벽 바닷일을 마친 김배들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가판 가득 실린 건 이빠디 돌김. 김생김새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흔히 곱창김으로 불립니다. 지금 이 형상이 좀 돼지 곱창처럼 안 생겼죠? 곱창김이라는 거예요. 곱창김은 해마다 김 양식 초기에 나오는 첫 김.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일반 참김보다 경매 가격이 4배 이상 높은 김 중의 김으로 꼽힙니다. 진도를 중심으로 해남, 신안 등 서남해 바다에서 10월 중순부터 불과 한 달 짧은 기간 생산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납니다. 끝까지. 김 반명하고 일반 김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곱창김은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자라지만 해황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합니다. 곱창김 양식 절정기를 한 주가량 남긴 가운데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도 많고 가격도 짭짤합니다. 하느님이 보아서 해야지. 영왕님하고. 그래야 되지. 이 바다 사업은 이제 한 70% 노력에 30% 운. 워낙 수출이 잘 돼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 지난해 전남에서 4,800억 원 어치가 생산됐고 올해는 5천억 원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곱창김 채취가 끝나면 이달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햇김 생산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가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은퇴자를 포함한 만 40세 이상 주민 100명의 신청을 받아 여행과 영업, 건강 등 신청자들의 전문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해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는 또 교육 자료를 책과 영상으로 보관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2년까지 인구 감소율 제로화에 도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인구 늘리기 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앞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청년들이 정착하는 고흥 만들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인구 감소 대응과 시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인구 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종합적인 인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 사업을 강화합니다. 순천상인은 정부와 순천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과 인건비 제공 등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순천 관내 중소기업 38곳이 참여해 68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대가 태양광 실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순천대는 한국서부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태양광을 활용한 농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 약간 뿌옇기는 한데 다행히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현재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 10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들 지역의 농도도 조금씩은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남해안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영동 지방에 10에서 40mm, 경북 동해안으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내륙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수능일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